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칭찬받아본 일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은 주로 칭찬을 해주는 입장이어서 칭찬받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넘겨질 때가 많고요. 그런데 문득 칭찬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처럼 살아도 멋져 그런 칭찬도 좋고요. 지금처럼 하면 되지 라는 말은 힘이 나는 위로도 되고요. 조금은 지치는 목요일, 오늘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칭찬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달 5일부터 청년들의 참신한 소셜벤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청년층의 소셜벤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우수한 소셜벤처 활동 계획을 보유한 대학 동아리를 발굴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서울시립대 인액터스는 대학의 MT 물품을 지역의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성과를 보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IDT 또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구 진흥원장은 동아리 지원 사업은 참신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및 활동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진흥원에 참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 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할 경우 설치 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와 봉안시설 등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품목과 연계한 검색 서비스를 지난 3월 10일부터 이나라 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인증 정보가 궁금하면 이나라 표준인증 포털에 방문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보자도 쉽게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초기 화면에서 키워드 입력만으로 제품별, 품목별, 표준 인증 정보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나라 표준 인증 포털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보 탐색과 인증 업무 처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은 외래 생물 24종의 정보를 담은 환경부 지정 위해 우려종 책자를 제작해 오는 16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해 우려종이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1월 24종을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책자에 수록된 위해 우려종에는 식물체의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어서 가축의 간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죽게 되는 갯 솜방망이를 비롯해서 양지 등골나물, 서양 어수리 등의 독성 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내 유입 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 생물 100종 이상을 확대 지정하고 외래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26종을 공개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변화된 농촌 주거 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주택 모델을 발굴해 보급함으로써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주택의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련으로 보급하고 있는 농촌주택 종합 안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선우 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농촌형 적정주택이란 것은 어떤 주택인가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뭐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이라든가 뭐 경관주택 그렇게 이제 농촌에 필요한 그 농촌의 생활 환경에 맞는 그런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 설계도를 선보여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농촌형 적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촌에서 가장 적당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실 분들의 살림살이에 맞춰 가지고 좀 저렴하지만 살만한 주택.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금년도에는 표준 설계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새롭게 농촌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표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을 다시 짓고 싶으신 분들도 다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주택 설계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개발한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는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는 전부 8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형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인지 그냥 단순하게 귀촌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모는 이제 가장 작은 이제 42제곱미터 규모의 최소주택부터 한 89제곱미터 정도의 중형주택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 있고요. 중형주택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급형이라고 그러는 거는 좀 단층 설계 그런 데 주안점을 뒀고 고급형 같은 경우는 2층 규모의 뭐 주택하고 창고를 일체형으로 설계를 해서 공간 활용이라든가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총 8종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하게 선택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게 마련을 하셨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신 분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저명한 그런 전문가들이시라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매번 표준 설계도를 준비를 할 때 그 건축계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로 좀 주목받고 있는 분들을 주로 초빙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개발한 8종에 대해서는 그 청산도에 가시면 느린섬 여행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그 느린섬 여행학교를 설계해서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을 하신 그 오우재 건축의 뭐 김주경 대표, 최규식 대표가 설계를 하셨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번 설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2013년에는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을 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외에도 그동안 표준 설계도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뭐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특히 신규로 이번에 개발한 표준 설계도는 농촌 지역의 그 수요자의 변화와 또 생활 방식을 많이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 저희가 요번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그 농촌에서의 그 세대 구성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의 귀촌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농업 활동 굉장히 주안점을 두시거나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각 가정마다 요구하시는 면적 수준들이 다 다양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1, 2인 가구에 적합한 최소주택, 그다음에 그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저 비농업형, 그리고 네. 농업을 주로 하시는 농업형 주택,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주택의 면적 같은 경우에도 42제곱미터부터 106제곱미터까지 그 다양한 유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한 가지 더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층 주거형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좀 미흡한 편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만든 표준 설계도에서는 그 건축물 구조 설계 기준에 맞는 그 신내진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진에도 좀 안전한 형태의 주택으로 설계를 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 2인 가구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 농촌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분들을 네. 위한 최소 주택도 마련을 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표준 설계도를 또 개발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설계도에는 그 디자인적인 면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예쁜 이 농촌 주택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만든 설계도들 자체가 디자인, 그러니까 농촌이라는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뭐 그 이전에 저희가 설계를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관에 주안점을 둔 주택형들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저희가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점에서 어떤 점을 보완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은 이제 8종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있던 표준 설계도도 좀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게 표준 설계도다 보니까요. 네. 그 설계에 관한 기준들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네. 소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단열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들이 바뀌면은 사실은 설계도 자체를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관계 법령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설계도에 따라 하시면 바뀐 이 건축 관련 법도 위법하지 않게 이렇게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설계도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설계도는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주택 건축을 희망하시는 국민 누구나 네. 별도의 요건 없이 저희가 개발한 표준 설계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이제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언제든지 열람을 하실 수 있고 네.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의 주민센터라든가 네. 그 한국농어촌공사의 그 본사나 각 지사들의 저희가 그 설계 도면을 그러니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표준 설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표준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지사를 방문하시면 또 참고를 하실 수가 있군요. 네네. 이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시면 특히나 어떤 점이 좋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집을 설계하는 부분이죠. 그 네.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부분인데요. 그 보통 이제 주택을 신축을 하실 때 여러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표준 설계도를 활용을 하시면 그 건축 신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이제 행정 처리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장점이 네. 있으시고요. 큰 장점이네요. 예,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주택 설계를 실제로 이제 하실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몇백만 원 수준의 이제 설계비들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표준 설계도를 이용을 하시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네. 비용,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네. 특히나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협업을 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 건축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시스템에 이제 바로 입력해서 건축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매우 간편해졌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설계도는 이제 집을 짓기 위한 기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도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들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좋은 주택을 지으실 수 있는데요. 이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는 그러니까 집 짓는데 전문성이 없으신 많은 일반 국민들이 농촌의 주택을 신축을 할 때 처음 접하는 막막함을 해소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로 지어진 집들이 농촌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주거 문화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선우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경기 불황의 나홀로 식사족 증가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른바 편도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국민 간식이 된 삼각김밥의 인기가 이제는 밥과 반찬을 갖춘 한 끼 식사 대용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옮겨온 건데요.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매출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2014년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지난 2008년 이후 40~5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곳곳의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서울 종강역의 한 편의점 업주는 도시락이 점점 더 잘 팔린다. 회사원, 학원 다니는 학생들, 인근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바쁜 사람들이 주로 편의점 도시락을 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평론가 이택광 경희대의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궁핍, 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분석한 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저도 점심값 아낀다고 편의점 도시락 많이 먹었는데 건강에 안 좋아요.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여도 밥만큼은 제대로 먹고 살아요. 라고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아이에게 줄 분유를 훔치던 4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리랑카인 A씨는 4년 전 한국인 남성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부산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2살 난 딸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갔는데요. 최근 A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하며 가정을 책임지던 남편 B씨가 최근 일거리를 찾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졌고 결국 딸아이의 분유값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가정 형편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나가던 마트에 들러 아이에게 줄 분유를 몰래 들고 오게 이르렀는데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던 A씨는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훔친 분유는 모두 9통, 24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생계형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 와중에 분유 9통에 24만 원이란 사실이 놀랍다. 정말 안타깝다. 내가 분유 보내드리고 싶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 한 명이 1년간 대출하는 도서 규모가 3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도서관 416곳의 곳의 재학생 1명당 평균 대출 건수는 7.8권이었는데요. 대학 도서관의 재학생 1명당 대출 도서는 2010년 9.9권에서 2011년 10.3권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2년 9.6권, 2013년 8.7권으로 작년까지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재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은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도 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3일 제정된 대학도서관 진흥법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다들 어학하고 자격증 준비하는데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 책 읽고 있으니까 취업 준비 안 하냐고 하더라. 그래도 시간을 쪼개면 독서할 시간은 분명히 있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서울 소재 중위권대학을 졸업한 김민수 씨는 취업 재수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봉 3,200만 원을 주는 중견그룹에 취업했지만 목표했던 기업 공채에 모두 낙방하자 재도전을 택했습니다. 1년간의 캐나다 어학연수와 각종 봉사활동을 해온 김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자치고 적은 나이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는데요. 또 다른 취업 삼수생 박규민 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했지만 모든 면접에서 낙방했다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갈 곳이 학교 도서관밖에 없다는 현실이 슬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청년 실업으로 자의반 타의반 취업 재수를 택하는 취업 준비생이 늘고 있지만 준비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평균 연봉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갈만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열악한 일자리의 임금 개선 등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한국 기업들 다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신입은 꺼리게 된다. 어설픈 스펙보다 나이가 최고의 스펙이다. 너무 대기업에 연연하지 말라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둘이 먹기에 부족하네요. 2인 1닭을 하기에는 양이 적어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누리꾼들의 푸념인데요. 2인 1닭은 두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먹는다는 신조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문제는 닭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닭을 덜 키워 잡기 때문입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고 싶어 하는데 한 마리를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에 내놓으려면 출하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덜 키워서 판다고 하는데 치킨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죠? 그나저나 1인 1닭 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다. 난 반마리도 못 먹는데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걱정 있으신가요? 티벳 속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걱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오늘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